원장님, 여드름 하나 올라오면 일단 약국 가서 연고를 달라고 하긴 하는데요. 이게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럴 때는 그냥 제일 유명한 거 주세요 해서 바르면 안 되는 걸까요? 저는 사실 여드름 연고는 뭔가 유명한 제품 이름부터 외우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여드름이라고 부르는 거는 자세히 보면 생긴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거는 뭔가 피부색으로 오돌토돌하게 그냥 올라오만 있고, 어떤 거는 빨갛고 만지면 아프고, 또 어떤 거는 아예 안에 고름이 차 있기도 하잖아요. 당연히 생긴 원인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약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드름 연고를 고르려면 먼저 여드름이 왜 생기는지를 이해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여드름이 생기는 데는 크게 4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과도한 피지 분비고요. 두 번째는 이 모공 입구에서 각질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각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피지는 계속 만들어지는데 밖으로 나가는 입구가 막히니까 안에 점점점 쌓이겠죠. 이렇게 피지랑 각질이 모공 안에 쌓이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면포예요. 그러니까 입구가 닫혀 있으면 하얗게 보이는 화이트헤드, 우리가 흔히 좁쌀 여드름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입구가 열려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공기랑 접촉하면 검게 보이기 시작해서 블랙헤드가 됩니다. 이렇게 피지가 많이 쌓여있는 환경에서는 여드름균이 또 증식하기가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이 여드름균 때문에 염증이 또 생기기 시작을 하면 여드름이 붉고 만졌을 때 아파지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피지 증가, 이상각화, 여드름균, 염증 반응, 이렇게 4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여드름이 생기는 건데, 지금 내 피부에서는 어떤 문제가 두드러지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연고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먼저 말씀해주신 좁쌀, 화이트헤드, 블랙헤드처럼 아직 빨갛지 않은 여드름에는 뭘 바르면 좋을까요? 이런 여드름들은 아직 염증이 핵심은 아니에요. 일단 모공 입구가 막혀서 안에 피지랑 각질이 쌓여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치료도 막혀있는 모공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겠죠. 약국에서 우리가 처방 없이 쉽게 살 수 있는 제품으로는 에크린겔이나 클리어틴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 BHA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살리실산은 지용성 성분이라 피지가 많은 모공 쪽으로 들어가서 쌓여있는 각질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가벼운 면포나 블랙헤드를 치료하는데 좀 효과적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면포 치료를 하고 싶다 그러면 디페린겔이나 디투오겔 같은 연고를 추천드립니다. 이 앞의 연고들은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 의약품이지만 이 디페린겔이나 디투오겔 같은 제품은 처방이 필요한 연고인데요. 아다팔렌이라고 하는 3세대 레티노이드 계열의 연고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유명했었던 스티바 A, 이 트레티노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잖아요. 그거랑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 부작용을 좀 줄이고 여드름 치료에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다음 세대의 레티노이드 연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약의 핵심은 각질의 턴오버 주기를 좀 빠르게 당겨서 모공 입구의 각질이 비정상적으로 쌓이는 과정 자체를 좀 정상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좁쌀 여드름이 계속 반복되는 분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피부가 좀 너무 건조해지거나 따갑고 각질이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보신 후에 처방을 받아서 사용을 하시고,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피부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좁쌀이 아니라 여드름이 빨갛게 올라오고 만지면 아픈 경우에는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염증을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럴 때 약국에서 처방 없이 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품은 에크논 크림입니다. 이 에크논에는 이부프로펜 피코놀이라고 하는 항염 성분과 이소프로필 메틸페놀이라고 하는 항균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이부프로펜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우리가 보통 소염제로 먹는 그 이부프로펜과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크논 크림도 소염 효과가 있는 연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빨갛고 아프게 올라온 여드름에는 염증을 좀 줄여주면서 여드름균까지 같이 억제하는 방식으로 연고를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크논을 얼굴 전체에 뭔가 예방적으로 바르는 약이라기보다는 갑자기 좀 빨갛게 올라온 염증성 여드름에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만약에 염증성 여드름이 여러 개 반복된다면 그때는 염증만 줄여서 될 게 아니라 항생제나 향균 효과가 있는 연고를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쓰시는 게 좋은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크레오신티와 듀아겔입니다. 둘 다 이 클린다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생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염증을 줄일 뿐만 아니라 여드름균 자체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중에 듀아겔은 벤조퍼옥사이드, BPO라고 하는 살균 효과가 있는 성분이 추가된 의약품입니다. 당연히 이 BPO가 추가로 들어간 듀아겔이 여드름균을 잡는 데 좀 더 효과적이고요. 또 우리가 항생제를 단독으로 장기 사용하게 되면 내성 부분에서 좀 걱정을 해야 되는데, BPO가 들어간 듀아겔은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자유로운 편이에요. 하지만 이 BPO 특성상 얼굴에 자극감이 좀 더 있을 수가 있고, 옷이나 수건 등에 묻으면 착색이나 변색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사용할 때 주의를 하실 필요가 더 있겠습니다. 그럼
그럼 만약에 이렇게 연고를 써도 여드름이 계속 심하게 나면 그때는 좀 강한 걸로 바꿔줘야 될까요? 사실 더 심한 여드름의 경우에는 연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때는 먹는 약을 추가로 사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먹는 여드름 약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항생제, 하나는 피지 조절제입니다. 이 항생제는 주로 이제 미노사이클린이나 독시사이클린 성분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여드름균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지만 전신의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 두 번째, 이 피지 조절제는 주로 이소티논, 로아큐탄 이런 걸로 알려져 있는 이소트레티노인인데요. 전신의 피지 분비 자체를 좀 줄여주기 때문에 염증이 심하고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여드름이 있는 분들은 이 이소트레티노인 복용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이소티논은 복용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임신 계획이나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이소트레티노인 복용이 금기라는 점입니다. 또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여드름 경구 항생제 미노사이클린이나 독시사이클린들과의 병용 또한 금기인데요. 이소트레티노인이 체내에서 완전히 배출되는 데까지는 짧게는 2주, 길게는 1개월까지 걸리기 때문에 뭔가 내가 약을 항생제로 변경을 해야 되거나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1, 2개월 정도는 피지 조절제를 중단하시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복용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드름의 원인과 증상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의약품들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과 병원에서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좁쌀과 블랙헤드에는 각질을 줄여줄 수 있는 에크린겔과 클리어틴, 전문 의약품으로는 모공 막힘을 조절하는 디페린겔과 디투겔이 있을 수 있고요. 붉고 아픈 염증성 여드름에는 에크노크림, 전문 의약품으로는 크레오신티와 듀아겔이 있습니다. 또 연고만으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먹는 약을 함께 처방받으시는 게 치료에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약 말고도 여러 가지 연고나 경구약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여드름 약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명한 연고 하나를 모든 여드름에 바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여드름에 맞는 모양과 단계에 맞게끔 약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추가로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하나하나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TMI 닥터 윤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